기생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의 중단원 1의 두 번째 시간 지구가 당기는 힘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과 내용이 이어지기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시간의 힘이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고 단위는 뉴턴이었습니다. 이 힘은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화살표를 이용하여 세 요소를 모두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들 잘 보았나요? 경주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죠. 이 롤러코스터는 출발 전 정상에서는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잠시 후 롤러코스터를 잡고 있던 브레이크는 풀리고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롤러코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앞서 복습했던 내용 기억하죠? 빠르기가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롤러코스터에 힘이 작용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롤러코스터에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이 롤러코스터는 정상에서 말 그대로 그냥 놓아버리는 장치거든요. 뭐 어떤 모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과 거의 유사한 운동이죠. 하늘에서 물체는 왜 떨어지나요? 누가 잡아당겨서 떨어지죠? 그렇죠.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롤러코스터는 움직입니다. 롤러코스터만 그런 게 아니죠. 물도 이 힘에 의해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사과도 나무에서 이제 아래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66페이지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한다라고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중력의 방향은 어딜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중력은 이제 아랫방향이다, 지표면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구의 4지점을 잡았어요. 이 4지점의 지표면은 확대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4지점에 사람이 각각 서 있고요. 얘들이 하나씩 공을 가지고 들고 서 있다가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공이 떨어지는 방향은 4곳 모두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은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니까 중력의 방향이랑 같게 움직이겠죠. 교과서 67페이지 내용을 통해 앞의 상황을 정리하면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인 것이죠. 이러한 중력의 생활 속 예시로 교과서에서는 수도꼭지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고드름이 얼 때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오는 것, 놀이기구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코끼리와 토끼가 있습니다. 코끼리와 토끼 중 어느 동물을 들어올릴 때 힘이 더 들까요? 당연히 코끼리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 쪽의 화살표가 토끼 쪽의 화살표보다 길죠. 그런데 왜 코끼리를 들 때 힘이 더 드는 걸까요? 바로 평소 코끼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토끼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요. 우리는 어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클 때 무겁다라고 느끼고 작용하는 중력이 작을 때 가볍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며 중력은 힘의 일종이었죠. 따라서 과학에서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수업 전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달에서는 이제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중력의 차이 때문인데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라도 달에 간다면 더욱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무게가 장소에 따라 자꾸 변한다면 어떤 법칙을 만들 때 계속 장소에 따라 법칙을 바꿔야 되니까 엄청 불편하겠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 고유의 값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질량의 정의는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서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란 걸 측정할 때는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제 양팔 저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왜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요. 양팔 저울은 그림과 같이 한쪽에는 물체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이제 하나씩 올린 뒤에 평형을 맞추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추가 6개일 때 여기 보이면 추가 6개일 때 이제 평행 상태가 되었죠. 그렇다면 달에서는요, 몇 개의 추를 올려야 평형 상태가 될까요? 그쵸? 바로 동일하게 6개가 올라갔을 때 평형이 될 겁니다. 달에서 사과가 가벼워졌겠지만요, 그만큼 뭐도 가벼워졌죠? 동시에 추도 가벼워졌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추 하나당 50g이니 지구에서의 사과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바로 300g이 되겠죠. 50 곱하기 6. 그러면 달에서 사과의 질량은 얼마로 일단 측정이 됩니까? 네, 동일하게 추가 6개니까 300g으로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같게 이렇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양팔 저울로 이제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량과 무게 관계는 어떨까요? 지구의 질량이 1kg인 상자가 1개 있는 것과 2개가 뭉쳐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자가 1개일 때 작용하는 중력이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2개일 때 작용하는 중력은 앞의 경우보다 2배일 것입니다. 상자가 2개니까요.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므로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의 무게는 질량의 9.8을 곱하면 환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요. 따라서 질량 1kg 상자의 무게는 1 곱하기 9.8 해서 9.8N, 2개의 무게는 2 곱하기 9.8을 해서 19.6N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소가 바뀌면 어떨까요? 1kg 상자에 적용하는 중력은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무게가 9.8N이었던 물체의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9.8 나누기 6 해가지고 1.63333N으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았으니 두 경우 모두 질량은 1kg으로 그죠? 변하지 않았죠. 정리하면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무게만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량이 6kg인 물체, 여기 있죠? 6kg 물체는 달에서도 질량이 6kg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지구에서 58.8N인 물체는 달로 갔을 때 몇 분의 1로 줄어든다? 바로 6분의 1로 줄어들어 9.8N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내용이 상당히 많기에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무게는 변합니다. 질량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킬로그램 및 그램이 있으며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동일한 뉴턴입니다. 질량을 측정할 때 쓰는 저울은 양팔저울이랑 윗접시 저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가 양팔저울이고요. 자, 과학실에서 많이 봤죠?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윗접시 저울입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과 안전뱅이 저울로 측정하며, 자, 이게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물체를 끝에 달고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어디 스탠드 같은 데 걸어가지고 하는 용수철 저울,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무언가 물체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무게가 나오는 이런 저울을 안증뱅이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증뱅이 저울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라? 그렇죠. 9.8을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 있잖아요.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고 길었죠?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학습 내용을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장중학교 화이팅!